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설이 있는 날인데 급하게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기아 타이거즈의 기대되는 인물로 김도현 선수 뽑았었고, 그리고 또 LG 트윈스의 에이스 임창규 선수, 과연 임창규 선수는 어떠한 점이 좋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에 대해서 이 투수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좀 짚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올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투고 타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0.4208에서 0.4123으로 0.08로 줄었는데, 이게 이제 공도 조금 둘레가 커지고 무게는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게 또 반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ABS 존이 1cm 하향 조정됐죠. 기존의 높이에서 이제 1cm 이렇게 하향 조정. 그 되게 웃긴 짤이 있던데, 혜영이가 던졌는데 포수는 일어나서 하이패스볼 요구했는데 너무 걸린 거야. 그러면 좀 낮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승태기가 넘어지면서 어이쿠 잡았는데, 야, ABS 존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양의지 선수가 주저앉아 버렸어. 야, 그게 다 주저앉대만 모두.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또 특이한 점은 올해 각 팀의 외국인 타자들이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의 케이브 선수죠, 2군으로 조정 갔다 와서 복귀해서 맹타 휘두르고 있고, 또 하나이글스의 플로리오 선수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위즈덤 선수 홈런 좋은데 타율 좀 살아나야 되는데 조금 안 올라오네요. 예,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투고 타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도현 선수를 사실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투구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짧게 휘어지는 투심 패스트볼, 그 다음에 짧게 반대쪽으로 꺾이는 이 컷 패스트볼, 이 두 가지의 구종이 이 ABS 존의 좌우를 공략을 좀 잘해야 돼요.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공들은 사실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타자들이 뭐 굳이 대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때려낼 수 있는 구종들. 또 우리나라의 공의 특성상 투심 패스트볼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공이 좀 가죽 자체가 쫀쫀해요. 쫀쫀하기 때문에 손끝에 좀 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투심 패스트볼, 뭐 스플린터, 스플릿이요, 이게 반포크라 그러죠. 이런 좀 미끌려서 던져야 되는 공은 우리나라 공이 조금 취약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은 조금 미끄럽잖아요. 그런 공은 짧게 꺾이고 손에서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공들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좀 그런 특성들도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투심 패스트볼과 컷 패스트볼을 정말 좌우 공략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 여기서 김도현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커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종을 너무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결국엔 이 싸움이야. 자, 이쪽으로 형성되는 컷 패스트볼, 이쪽으로 투심, 자, 그거 이미지 각인시켜 놓고 커브. 너무 혼란스럽다. 근데 반대로, 자, 컷 패스트볼 제거 안 돼서 볼 대고, 몸쪽 투심 패스트볼 볼 대고, 그러면은 이제 타자들은 존을 더 쪼개 되죠. 중앙에 볼만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꾸 구석구석 들어오면 타자들이 넓게 봐요. 결국엔 볼도 스윙을 한다는 얘기죠. 더욱다나 그 투구 폼을 보면 약간 도현 선수가 투수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글러브랑 팔이랑 이렇게 좀 같이 분리가 되죠. 근데 김도현 선수 약간 여기서 약간 이게 감추면서 이런 동작들이 있어. 그러니까 딥셉션이라고 하잖아.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짧고 좀 캐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도 되게 빨리 보이지 않고 약간 늦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이쪽 휘고 이쪽 휘고, 그 두 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는 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이 높다. 거포형한테 좀 강했다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나요? 좀 벗을게요.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힘이 있는 타자들과 상대하는지도 물어보면, 아무래도 테이블 세터 1번, 2번은 어떻게 쳐요? 풀스윙보다는 조금은 정확한 위주의 짧은 타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3, 4, 5번, 6번까지는 본인이 좀 해결해야 돼. 풀스윙을 가져가는 성향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이 짧게 꺾이고 또 느린 커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헛스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해봐요.
ABS 존이잖아요. ABS 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중장거리 타자들은 크게 치잖아. 그럼 이 선수들은 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걸린단 말이야, 배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도현 선수가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김도현 선수가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기아 타자들한테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 얘기 우리 하지 말자고. 왜냐면 선수들한테 말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거 타자들 부담 느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그 득점 지원 많이 못 받아서 그 윤성민 상 있잖아요. 그때 정말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더라고. 타자들이 다 알아. 다 더 쳐주려고 하고 하는데 야구는 자신감, 공격적, 과감함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이 0.4초 만에 들어오는 공을 골라서 치게 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과감함이 없어지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오히려 안 돼. 김도현 선수가 잘 버텨주기만 우리가 바랍시다. 예.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던지는데 승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김도현 선수는 지금 이 타이거즈의 5선발로 뛰면서 10개 구단 5선발 중에 가장 좋은 성적 거두고 있잖아요. 예.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던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김도현 선수가 선발 전환했잖아. 이거 너무 잘했다고 봐. 이 어떻게 보면 짧게 꺾이는 두 가지의 변화구가 있으면 이 중간 릴리프가 맞기는 해요. 근데 커브라는 구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스태미너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본인이 아픈 데 없고 또 경험을 쌓잖아요. 좋은 투수를 하나 얻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말 김도현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더 좋은 투구를 할지. 자, 시즌은 깁니다.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등판한다고 하는데 선발 투수 25번, 30번 나가는 또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잘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는 임창규 선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임창규 선수는 또 제가 현역 뛰면서 정말 많이 보기도 했고 겪어보기도 한 선수인데 2011년에 신인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엔 150km에 육박하는 강한 직구를 또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힘이 진짜 세대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임창규 선수는 거의 최대 무게를 다 친대. 그만큼 이제 파워가 좋고 힘이 좋은데 구속이 막 저하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부침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 기교파로 변신을 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최대한 늦게 기교파로 가는 걸 항상 추천을 했어. 젊을 때 변하고 던지지 말아라, 빠른 공 위주로 가라, 나중에 변하고 써라.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프로야구에서 벌써 양현종 거의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같은 레파토리로 하면 타자들이 너무 다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의문점을 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굳이 빠르게 전환할 점이 있나? 라고 좀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걸 최근 임창규 선수가 완벽하게 해소를 해줬죠. 어느 순간에 슬라이더를 버려요. 그리고 커브를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임창규 선수 원래 체인지업은 던졌고, 근데 이 느린 커브가 어느 순간 임창규 선수의 주무기가 된 것 같아요. 임창규 선수가 커브를 이제 그립은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근데 손목과 손의 모양이 중요한데 임창규 선수는 약간 이 검지죠. 검지를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서 이 중지로만 던지는. 그러니까 왜 임창규 선수의 커브가 느린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두 손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을 좀 강하게 걸리면서 공이 빠르게 드롭성으로 가는데 이 중지로만 던지기 때문에 공이 채지는 것보다 슥 빠지는 거지, 슥. 그래서 이 회전력도 많아지고 느리면서 이게 뽕커브라 그러죠. 각이. 그러니까 타자들이 직구 타이밍으로 가다가 어떻게 이게 칠 수가 없는 그런 커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창규 선수가 직구 구속이 140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이 사실 커브는 노리고 치면은 되게 쉬운 공이에요. 100kg짜리를 노리게 되면
사실 타자가 홈런을 치겠다라는 욕심만 없으면 안타로 만들기는 되게 쉬운 구종이거든요. 근데 노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직구의 구속이 140 중반대가 나온다. 커브를 노리다가 그 직구를 절대 그냥 100% 네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45에 직구가 되니까 체인지업이 살아. 이 직구와 비슷한 팔스윙에서 직구와 비슷한 높이로 가기 때문에 타자들은 그 스피드의 변화만으로도 사실 구분이 안 돼요. 타자들도 터널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그 터널. 그러니까 그게 최대한 직구와 비슷하게 가다가 늦게 체인지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임창규 선수가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을 거야. 지금의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냐? 나는 이거는 임창규 선수 직구 구속에 달려있다고 봐요. 직구 구속이 1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럼 체인지업에 대한 효과가 미비해질 거고, 직구 구속이 떨어지면 느린 커브에 대한 효과도 확실히 미미해져. 그러니까 창규 선수는 내가 볼 땐 직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된다. 정말 140대 중반의 직구만 유지하면, 자, 올 시즌은 힘들더라도 내년 시즌에는 LG 또 프랜차이즈로 오랜만에 또 우한으로 100승을 달성하는 정말 역사적인 기록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당 6.2이닝 던지고 있으니까 30경기라고 지금 거의 180이닝이 넘는 거잖아요. 구속 유지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이제 지쳐요. 한 선발 투수 10경기 정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온도 좀 더워지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 야구가 꿀 스포츠라고들 이렇게 하시는데 집중을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 엄청난 피로감이 있어요. 특히 마운드에서. 그 시기를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느냐가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 또 창규 선수한테 또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게 NC랑 할 때 되게 약하더라고, 임창규 선수가. 그리고 NC 선수들이 유독 임창규 선수 커브나 뭐 체인지업에 당하지도 않아.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공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선수가 NC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상대하기 힘들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투수가. 제가 말하는 포기란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바깥쪽 직구 슬라이더 거의 투피치를 하는 선수예요. 좌타자한테는 체인지업도 던지지만 커브는 거의 뭐 100개 던지면 5개. 그러면 결국에 똑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 직구 슬라이더. 타자들이 알겠지. 그럼 한 번은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특정 팀한테 약했어요.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야. 특정 팀한테 약했을 때 패턴을 아예 바꿔. 슬라이더를 없애든 직구를 없애든 아니면 바깥쪽을 없애. 그냥 아예 평소와 다른 쪽으로만 승부를 해요. NC에 약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오늘은 아예 NC 타자들이 임창규라는 선수 볼 때 아예 다른 거야. 커브 와야지. 안 와. 그냥 계속 짚고 오는 거야. 임창규 선수 막 과감한 걸로 유명하잖아. 그냥 사실 그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경기 시작 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쯤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이미지를 좀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다음에 타자들은 왠지 모르게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막 몸쪽을 막 계속 이렇게 던지는데 하나 오겠지라는 생각이라도 하면 성공인 거지, 임창규 선수. 올 시즌에 홈런을 2개 맞았는데 2개 다 체인지업으로 맞았더라고요. 128km짜리. 체인지업은 사실 공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 타자들이 앞에서 퉁 걸렸는데 중심에 맞고 발사각이 좋으면 진짜 잘 넘어가요, 체인지업은. 그래서 체인지업 던질 때는 진짜 높낮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그냥 직구와 체인지업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낮았을 때, 그랬을 때는 되게 구분이 안 되거든. 근데 높으면 되게 구분이 쉬워요. 그게 되게 신기해. 야구, 사회인 야구 하신 분들도 아실 거야. 야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맞은 체인지업들 다 높았을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안 맞을 수가 없는 거니까 연연할 필요가 없죠. 좋은 공 10개 던지다가 하나 잘못 던지면 맞는 게 홈런인데. 잘 던지다가 한 경기 본인 목표보다 좀 떨어졌을 때 그 다음 경기 어떻게 보통 준비하셨어요? 특별하게 준비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초심 찾는다 이런 말처럼 진짜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옛날에 그 말했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중에 나를 돌아보면 미약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기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이미 패했다. 그 얘기는 득은 계속 나를 돌아보고 계속 노력을 해라 이 말인데, 그게 안 돼. 사람은 안 돼. 5연승 하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고 있고 준비를 해도 내가 지면
준비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그런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을 때 임창용 선수도 못했다 그래서 아우 내 경기 잘했는데 뭐 못할 수도 있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6번째 등판 잘하려고 또 지금 막 머리 싸매고 뭐가 문제일까 찾고 있을 거야. LG가 지금 워낙 강팀이잖아요. 지금 게임 플랜 이런 것도 좀 바뀌나요? 그 진짜 아무래도 바뀌죠. 팀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한 3점 4점 지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 역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던지는 거랑 팀이 성적이 안 좋아, 우리가 맨날 하위권에 처져 있어, 그리고 무기력해, 그러면 이 한편에 뒤집을 거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뭔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잘 될 때 보면 저도 최다패도 해보고 최다승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다패 할 때는 사실 1회 딱 마운드에 올라가자마자 1회 1점을 주면 1대 0이야 불가. 그리고 이제 1회가 지났어. 앞으로 8회가 남았어. 근데 머릿속에 오늘은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 이거를 자꾸 내가 이 생각을 안 해야지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를 않아. 사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고 신나야지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와요. 근데 좋은 성적을 낸 선봉장이 바로 임창용 선수 아닙니까? 올 시즌 또 첫 번째 완봉승을 하기도 했고, 본인 또 커리어 역사상 첫 번째 또 완봉승을 하기도 했고, 정말 뭐 LG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임창용 선수를 뺄 수가 없죠. 서로 그러면 서로 윈이죠. 계속 초반에 막 달리면서 압도적인 1위 하고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패도 있지만 오늘까지 18승 6패인가요? 네. 주변의 기대감이 큰 거를 선수들 본인 다 느끼고 있고, 아직 시즌 아직 120경기 남았어요. 갈 길이 너무 멀죠. 그 부담감 선수들이 진짜 다 느끼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분명히 위기 두세 번 옵니다. LG도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중요할 것 같아. 뭐 5연패 6연패 나오더라도 바로 좀 리커버리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냥 작년에 기아도 사실 탄탄대로는 아니었잖아요. 2위 팀 잡으면서 또 올라가고. 근데 분명히 그런 위기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1등 이런 야구는 없어. 그래서 LG도 분명히 위기는 몇 번 올 것 같고, 그걸 또 선수들이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탐내는 하나 이글스, 롯데자이언츠, KT 위즈,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언스, 여러 강팀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김도현 선수랑 임창용 선수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도현 선수는 제가 기대한 만큼 이제 너무 잘해서 좋고, 사실 임창용 선수는 왜 잘하지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잘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시즌이 끝나면 내년 봄에 WBC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투수력에서도 항상 좀 약했는데, 뭔가 이렇게 계산이 서는 투수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선다라는 거는 경기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투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더라도 구위가 좋아서 성적이 좋은 투수들이 있는데, 단기전에서는 과연 시즌 초에 그 구위가 정상 궤도에 올라올까? 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많이 발탁이 돼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또 여러 좋은 투수들이 있으면 제가 또 이런 컨텐츠를 또 자주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전달이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WBC도 잘해야 돼요. 이 두 선수 정말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아는 언제부터 반등할까요? 기아 무조건 반등해요. 여러 인터뷰, 선수들의 인터뷰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마음도 많이 무겁기도 하더라고.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조금 셋업이 되고 있어. 이봉호 감독이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들이 조금씩 맞춰져. 일단은 뭐 조상우, 최지민, 정혜영 좋고, 상현이 뭐 금방 돌아올 거고, 또 선발 내일 윌러 있고, 현종이 걱정 안 해. 그리고 타선도 이제 김도영 선수 올라오고 그러면 5강은 걱정 안 하고 1등까지로 가야죠. 100% 장담합니다. 사이버 윤성민 또 다른 매력 쏟아내, 야구장에서와 다른 새로운 게임에 댓글 속도 변함없는 팬들의 응원, 이제 내 무대는 디지털과 연결.